네, 세인트루이스가 예, 세인트루시아라고 루시아죠. 하는 그 카리브제 리조트 쪽인데 이게 이제 여러 리조트가 섬에 있어요. 그리고 세인트루시아가 이제 이렇게 보면 멕시코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카리브해라고 네. 보통 얘기하는 그 이렇게 보면 이제 섬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형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있어요. 네. 미국이랑 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쪽으로 이쪽 올라가면 여기 밑에 도미니카 공화국,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 위에 섬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다 뭐 제각각 다르더라고요. 네. 영들이 위에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에요. 네. 여기는 또 도미니카 공화국인데 하여튼 요 세인트 루시아라고 하는 섬에를 가보고 싶은데 여기 이제 유명한 게 네. 계곡에 있는 리조트. 네. 그 리조트에 풀장들이 이제 그 호실마다 딸려 있는 방들이 있는데 그 풀장에 들어가서 보면 계곡의 협곡에 네. 가파른 옆에 있는 산들이나 이 풍경하고 바다가 어우러지면서 네. 그 되게 아름답다고 하고요. 선셋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풀장에서 이제 어떤 풀장들은 보면 모든 리조트가 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 풀장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서 보면 보통 풀장들이 그 물 떨어지지 말라고 옆에 벽을 세워서 벽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벽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구조로 만들어진 풀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대서 사진을 찍으면 잘 찍으면 바다랑 풀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장면을 찍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좀 묘한 풍경을 네. 연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진을 찍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되게 편안하게 쉬기가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고 또 음식이 중요하죠.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이국적인 풍경을 한껏 느끼면서 네. 아주 평화로운 그 저녁과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휴가 네. 내지는 쉬고 싶은 그런 힐링을 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찍어봤고요. 네. 그다음은 여기는 되게 유명해요. 물론 이제 저희 세대만 유명할 수도 있어요. 그 인디애나 존스 아시죠? 알죠. 인디애나 존스에서 말을 탈리며 이 사막의 한 협곡을 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있겠죠. 네, 있겠죠. 어딘가에 나올 것 같은데. 있겠죠. 네, 미국의 애리조나에 있는 엔털로프라고 하는 그 협곡인데 길지 않습니다. 가면 이제 관광코스처럼 돼 있어서 협곡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어퍼 코스하고 로우 코스가 있는데 어퍼 코스는 위쪽이고 로우 코스는 계곡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밑으로 내려가서 협곡을 지나가는 걸 더 많이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각각의 이색적인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보면 애리조나니까 뭐 대부분 어딘지 아시겠죠? 미국이고요. 네. 이렇게 오. 미국 한복판입니다. 그러네요. 여기 지금 지구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아주 뜨거운 사막 애리조나의 그 네. 장렬하는 태양 그쪽에 있는 거고요. 보면 여기 고 예, 이렇게 협곡. 예, 딱. 요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얀색 지붕이 있죠. 네. 요거 쉘터예요. 여기 아. 자동차랑 사람들이 여기서 대기를 하십니다. 그 옆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관광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로우 코스로 가면 보통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갔다 나오시거나 뭐 일로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안 가봐서 그런 곳이고 이렇게 대충 사진을 보시면 겉에는 이런 지형이고요. 네. 이렇게 아까 쉘터 그다음에 주변에 주차장 있는데 네. 이렇게 진입할 수가 있고 아직도 귀엽고요.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그 유명한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진들 말고 이런 안에 지형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이것도 여기도 빙의 바탕화면이 꽤 많이 나와요. 네. 그 엔털로프라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진들이 나옵니다. 인디애나 존스 그 아저씨 해리슨 포드 아저씨가 말 타고 뛰어다니는 장면도 나오고요. 네. 그 협곡을 막 도망가서 누구한테 쫓기면서 이제 막 탈출하는 장면이거든요. 원래는 네. 그 성배를 찾아가는 아, 성배면 그게 쓸인가 그랬을 텐데. 호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네. 그 성배를 찾아가는 장면에 등장하는 걸로 맞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거기에 그 사암 계곡을 빠져나오면 성배를 찾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 또 아주 유명한 명소가 등장을 하는데 그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끝에 알 카지네라고 하는 신들의 가보실래요?
영화상에서는 협곡 끝에 있지만 끝에 있지만 지역은 실제로는 완전히 색다른 곳이죠.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이 와디무사라고 하는 도시의 페트라 방문자 센터를 거쳐서 요 코스를 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를 지나오는데 여기 그 협곡이 네. 그 지금 엔터로프랑 비슷해요. 근데 가보면 지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보면 협곡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끝에 보물창고라고 하는 그 알카지네. 이게 알카지네가 얘네 말로 보물창고라는 뜻이에요. 아. 신들의 보물창고라는 뜻이라는데 여기에 유명한 지형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 이렇게 생긴. 오. 아시죠?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이 협곡을 또 빠져나오면 보이는 건데 이런 이제 모래에다가 깎아서 도시처럼 만든 그런 궁전들이 등장. 영화에서 딱 이어놓으면 참 멋있을 네, 만한 네. 그런 그런 지형이죠. 거네요. 이게 찾아보면 여기는 이제 사진들이 막 랜덤하게 올라와 있는데 아주 독특한 그리고 유명한 지형이 등장을 해요. 그 입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안텔로프를 지나왔는데 미국을 지나왔는데 요르단이 나오더라. 뭐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고요. 멀티버스인 거죠. 멀티버스죠. 근데 여기를 지나가면 그 사암이거든요. 네. 여기 페트로프는 사암은 아니고 지형이 다른데 매트리얼이 다른데 엔텔로프는 사암이에요. 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서 깎아오는 형상이라 매우 아름답게 깎여 있는 아주 유기적인 기하 형태의 그 독특한 맛이 있고요. 네. 여기는 그냥 일반 절벽, 아. 울퉁불퉁한 그런 절벽에 아주 약간 무서운 또는 압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 높은 그런 큰 협곡이고 계곡이에요. 네. 여기들 좀 넓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가보면 사진들을 그래서 찾아보면 되게 서로 다른 지형인데 협곡은 협곡이라 네.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두 군데인 거고요. 그리고 팔머스턴은 아까 했고 튀르키예의 카라스 칠두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런 호수입니다. 저는 여기를 겨울에 가보고 싶어요. 얼음 호수가 되거든요. 아. 여기는 위치가 어디라고? 튀르키예 예.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그 세상에서 제일 큰 호수죠. 바이칼 호수. 그럼 아까 그 호수도 뭐 면적이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작진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한참 난리신 그 흑해 옆에 튀르키예죠. 완전히 네. 튀르키예 한쪽 끝에 있는 거의 국경에 가까이 조지아랑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생소해요. 예. 보통 튀르키예를 가면 여기를 안 가고 보통 이쪽에서 오시거든요. 그렇죠. 이스탄불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쪽은 이제 거의 동쪽 끝에 해당되는 지역이어서 네. 좀 이색적인 곳인데 이 호수 전체가 어나 봐요. 작지 않은 호수거든요. 네. 딱 봐도 네, 이렇게 됩니다. 완전 이렇게 돼요. 완전 얼음 덩어리가 네. 되는군요. 근데 여름에 가면 이렇대요. 여름에도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광활한 대자연의 이 뭐랄까 웅장함이 좀. 웅장함, 생소함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되게 이색적인 풍경이고 또 호수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해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곳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그 여행으로 가기에도 네. 그닥 뭐 편한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잘 지금 알려주신 곳이 편한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기 엔터로프는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뜨거운 지역이지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하게 갈 수 있다. 내리면 섭씨로 50도가 넘는 아주 찌는 듯한 더위에 죽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면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견딜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엔터로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좀 낯선 곳이지만 가면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자연과 이런 생소함 그리고 네. 편안함 또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곳인지 아닌가 싶고요. 칠레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보통 델 파이네. 빙하를 보러 가요. 네. 빙하. 아. 빙하. 계곡에서 내려오는 빙하를 보러 가는데 여기하고 아르헨티나의 저 남쪽에도 지금 여기서 연결되는 같은 지역에 비슷한 위도에 있는 유명한 빙하 관광 지역이 있거든요. 네. 아주 3대 이 빙하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구글어스를 너무 광고를 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어차피 그냥 빙하네요. 예, 여기는. 빙하 지역입니다. 칠레 남쪽 끝이에요. 아.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빙하 보이시죠? 와.
이런 빙하를 볼 수 있는 되게 아름다운 곳이고 가면 또 이런 풍경들이 보이고 장난이 아닌데. 석회 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미네랄도 뭐 충분하다 뭐 하지만 먹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정말 바탕화면에만 등장하는 네, 저게 굉장히 딱 잘 반사된 저 여기 모습이 집들 너무 보시죠? 멋있네요. 아, 멋있죠. 네. 이런 데를 가서 아까 그 튀르키예에 있는 거기과는 정말 다른 풍경 이런 풍경 속에서 하늘이 얼마나 낮으면 저기 구름이 있을까요? 산이 높은 거 아닐까요? 어, 이런 경우도 있고 사진을 잘 찍으셨는데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여기 하여튼 되게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 다음에 그 웅장함 네, 그 다음에 그 이 높은 산과 이렇게 아주 기암괴석으로 그냥 이루어진 깎아지른 듯한 그런 네. 높은 산과 이 평평한 평야지대가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 물론 이제 트레킹 코스니까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걸어다녀야 되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지역들이에요. 트레킹 재밌을 하기도 것 되게 같습니다. 좋고 네. 공기도 맑고 깨끗해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되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네. 가면 그 풍경에 압도돼서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조용하게 갈 것 같아요. 네. 와. 여기는 이제 그 주로 이 호수나 빙하 인근의 지역인데 빙하 자체도 많이 볼만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지역이고요. 이건 영화에 나올 법한 정말 장면인데. 그렇죠. 국립공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주 네.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도 직항이 없어요. 돌아 가야 됩니다. 평균 보니까 한 30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직항을 안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스페인의 친촌이라고 하는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마을인데 이 네. 마을 전체가 역사 보존지구래요. 이제 가보면 어디 있는 거냐? 스페인의 꽤 중심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센터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여기에 전체가 마을이에요. 아. 여기 가까이서 가보시면 되게 중세시대 네. 분위기죠. 마을 전체가 중세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오. 우리나라로는 북촌 같은 거네요. 네네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런 그래서 느낌. 여기 이 오래된 전통적인 이 느낌도 그렇고 여기 또 이벤트나 이런 축제나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많이 찾아가는 안에 것 같은데 되게 그 옛날에 그 오밀조밀한 네. 도로가 딱 돼 있고 중앙에 광장 그 마을을 싹 벗어나니까 좀 약간 또 다른 느낌이 있어. 농지예요 전부. 와. 경작지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경작을 하는 그런 네, 그런 곳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의외로 외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인 사람들은 많이 찾아간대요. 유럽 사람들이랑. 근데 관광지로 이렇게 유명한 동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관광 특화되어 있는 상품도 많지는 않고 하여튼 주변에 이런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철 네. 잘 만나서 가면 이 지역에서 생산된 황금 수많은 시즌에는- 것들로 먹을 네. 수 있는 그런 그 곳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거의 스페인의 한 복판에 있다. 여기는 포르투갈이거든요. 네. 밑에 이게 지금 저 마드리드도 보이고요. 마드리드 바로 옆에 있죠. 네. 이쪽으로 올라가면 프랑스 쪽이고요.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아프리카인데 거의 복판에 있는 거예요. 친촌이 또 의외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한가 봐요. 네. 친촌이라고 치면 되게 많은 콘텐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친촌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뭔가- 마드리드에서 거쳐서 가면 되는 거니까 네. 여기는 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네. 친촌이라고 하니까 신촌 같기도 하고요. 아, 신촌 좀만 옆에 가면 북촌이라니까. 여기 뭐 이 사진들을 보면 이런 지형들입니다. 과거에 이제 오. 여기 아까 그 중앙에 있던 거. 예, 중앙 광장이군요. 마을이 전체적으로 조금 올드한 느낌이 좀 있죠. 고풍스럽고 그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이런 이제 성당 안쪽의 모습 네. 이렇게 하여튼 뭔가 스페인스러우면서 스페인스럽지도 않기도 하고 네. 그런 이색적인 분위기들이 한껏 느껴지는. 이 전체적으로 이게 겨울이거든요. 이건 네. 이 사진은 이런 느낌이에요. 돌로 만들어진 집들이 대부분이고 네. 중세 유럽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가볼 만한 곳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멋있습니다. 해변을 떠나 이제 절벽으로 그렇죠. 갔다가 내륙으로 들어왔죠. 네. 네. 그다음에 칠레에 있는 아까 그 토레스 알파인의 국립공원 말고 알가로보
라고 하는 수영장인데 네. 이게 사진을 열어보면 대부분 아세요. 이름이 생소할 뿐이군요. 네, 이름이 생소할 뿐입니다. 뭐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수영장이에요. 오, 이거는 아예 수영장으로 딱 만들어 놓은 이게 곳인데요. 보면 옆에 보시면 야 뒤에 이게 보이신 거죠? 예. 이게 호텔 리조트 건물이에요. 몇 개가 엄청 길죠? 예. 수영장이 겁나 큽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수영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영장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바다 옆에 붙어 있고 이게 높이가 많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듯한 느낌이고 되게 특이한 수영장입니다. 네. 너무 멋있군요. 이건 이제 호텔 안쪽이고 와. 수영장이 이런 바다랑- 느낌이에요. 여기 배도 보이시죠? 네. 네, 바다랑 맞닿아 있고 수영장차가 너무 광활해서 배가 저 정도 있으면은 꼭 세로로 갈 필요 없이 가로로 가도 한참 가겠네요. 네. 한참간 어마어마하게 큰 수영장이고 지금 이분이 제니퍼 페리스? 젠저 페리스? 하여튼 뭐 2022년도 11월에 찍은 거니까 얼마 안 돼요. 뭐 진짜 사진입니다. 얼마 안 된 사진이네요. 네, 되게 아름답고 멋있는 또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고요. 이렇게 수영장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느낌들이 나는 거죠. 마치 바다에 있는데 이 짜지 않은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그냥 마치 한강처럼 네네네. 엄청 큰 그냥 강 같아요. 느낌을 보면 네. 그 아까 이제 나왔던 국제도나 네. 뭐 보라보라에 있는 환초 지역에 가까운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한껏 나는 지역이기도 하고 되게 이게 수영장 느낌이 이렇다니까요. 그냥 바다에까지 네.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게 수영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보면 되게 그냥 거짓말 아닐까요? 거짓말일 것 같기도 하고. 수영한 사람이 없어 사진에. 사진에는 수영장인데 가면 꽤 있습니다. 너무 넓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와. 너무 광활해서. 너무 막네요. 근데 주의할 건 너무 멀어서 자칫해서 한꺼번에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다. 이것도 그 태풍 와가지고 공항에 묶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고 이게 수심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비 그래도 많이 오면 바다가 막 이제 넘실넘실 되다가 들어올 것 같고. 바닷물일 수도 있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바닷물 퍼담아서 수영장 만든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정수된 바닷물. 수영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짜진 않은 물일 것 같긴 네. 한데 하여간에 뭐 되게 광활하고 이쪽 호텔에 들어가면 여기 당연히 쓸 수 있겠죠. 네. 뭐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칠레의 유명한 수영장 알가로보 한번 가보고 싶다. 친천은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네. 프랑스의 알프스 샤몬이라고 하는 곳인데 알프스. 이게 알프스 산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산 정상이 아니고 알프스 옆에 있는 계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지역이 샤모니 지역인데 네. 보시면 이 옆에가 계곡이 산 중턱이에요. 그렇네요. 산 옆에 산 옆면입니다. 이런 와.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거의 뭐 압도당하는. 칠레랑 비슷한 분위기인데 아까 봤던. 내가 얼마 전에 TV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슷한 딱 정인지 모르겠는데 알프스 한 중간쯤에 어딘가 그런 그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숙소 그런 게 나오더라고.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 그 관광지로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샤모니라고. 네. 샤모니에 그 여기서 이제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샤모니예요. 여기가 샤모니고 중간에 있는 마을이네. 네, 여기가 샤모니고 이제 양옆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트레킹과 뭐 등산과 또 올라가서 이 알프스를 꼭대기에 즐길 수 있는. 네, 여기 꼭대기에 이제 저 전망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면서 전망도 즐기고 이러는 하이디와 프란다스의 개가 뛰어놀. 뭐 그렇죠. 그 딱 정도 그런 위치. 지역이죠. 딱 그런 지역이고 실제로 그 장소일 수도 있어요. 네.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여기 이 샤모니에 여기 말고 상정상에서 쏘는 게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좀 하고 싶다. 너무 아름다운 장소여서 가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 마지막 장소는 요 샤모니 옆에 모호친느라고 하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일종의 프리미엄 스키장인데 또 스키를 또 좋아하시기 워낙 때문에. 스키를 좋아하진 않지만 쫓아가는 형국이어서 네. 가고 싶은 스키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게 다 스키장인가요? 네, 여기가 이게 다 스키장입니다. 여기가 와. 다 스키장이에요. 근데 여기 스키장이 독특한 게 이제 좀 돌려보면 네.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아, 스키장의 안에 모습은 이래요. 네. 장관이죠. 작지 않은 스키장인데 뭐 세계 최대까지는 아니고 꽤 프리미엄이더라고요. 가보려고 이제 가격을 좀 봤더니 상당히 비싼 스키장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스키장을 소개하는 사이트, 네. 이 사이트가 볼만해요. 와. 아 이게 사이트예요? 예, 이게 사이트입니다. 스크롤 투 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클릭. 이게 돌아갑니다. 네. 구글 어스를 여기다 옮겨놨네요. 또. 옮겨놓은 시기예요. 이게 전체가 스키장입니다. 보시면 절벽이 야. 그리고 보통 여기서 이 스키장 안쪽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네. 이 뒤에 사진 그 하고 저 산들하고 스키장이 같이 나오는 사진이 그 꽤 많이 유명한 사진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리고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네, 보통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트레킹 코스로 같이 이제 트리런 하듯이 스키를 탈 수 있는 이쪽 코스이기도 해요. 요 밑에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자체가 스키를 탈 수 있는 슬로프는 아닌데 네. 그런 코스이기도 하고 스키장은 보통 스키장, 그러니까 슬로프라고 얘기하는 네. 일단 정규 코스는 보통 그 뒤에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와. 여기 뒤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슬로프가 있고요. 이 뒤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한국 사람들은 잘 탈 수 없는, 왜냐면 우리는 그 용평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정규 코스 슬로프로 주로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럽 분들은 이 천연 그냥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슬로프도 많이 가거든요. 트리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이게 범프라고 얘기하는 좀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한 네. 이런 지형. 소위 말하면 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스키 있잖아요. 네. 스키 이름을 까먹었는데 기억이 네.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스키의 어떤 유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워낙 그 다듬어지질 않아서 네. 정설되어 있질 않아서 타기 힘들어요. 하지만 되게 재밌다. 네, 그런 지역이 통째로 있기도 하고요. 네. 요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도 있고 뭐 이쪽도 약간은 코스가 목숨 있어요. 내놓고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타시면 되죠. 이 안쪽에 네. 이쪽에서 타면 아주 완만하고 안전한 네.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코스고 조금 겁쟁이 코스. 네. 모험을 즐기고 싶다. 일로 가셔도 되고 여기 가셔도 되고 이쪽에 가셔도 되고 요 꼭대기로 가셔도 된다. 네. 참고로 여기도 헬리스키가 있다. 슈퍼 겁쟁이 코스로 저는. 슬퍼 겁쟁이 코스. 저는 자, 스케이트. 슬로프가 아주 잘 되어 있다. 평지 스케이트만. 아니면 뭐 아무데나 갈 수 있어서 뭐 지치지 않고 탈 수 있는 그런 곳일 것 같고요. 네. 위치로 보면 아까 이제 구글 어스에서 잠깐 보셨지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쭉 뒤로 가보면 여기 샤모니가 여기서 가깝습니다. 아. 어디 있더라? 이쪽이 아니고 이쪽인데. 선문이랑도 가까운. 샤모니. 예. 네. 여기가 이제 스키장이고 바로 옆에 샤모니가 옆이네요. 있죠. 멀지 않아요. 그러면 사모니를 보러 가서 스키를 타고 이렇게 오고. 그래도 되고요. 네. 스키장을 가서 하루 샤모니를 보러 갔다 와도 되죠. 네. 어느 쪽으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스키가 위주라면 샤모니 이 아브리아지로 가고 네. 모노친토로 가고 샤모니가 메인이라면 스키장은 그냥 관광 삼아 스키를 타기보다는 네.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인근 동네도 볼만한 것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트레킹 코스도 많고. 이게 알프스죠. 네, 알프스 그래서 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가볼 만한 곳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특히 샤몬이랑 요 스키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이제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대충 정리해서 네. 소개를 한번 시켜봤었고요. 뭐 기회가 되면 이 중에 몇 군데는 친히 한번 가볼 예정이기도 합니다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알프스라고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곳들 보다가 이렇게 진짜 알프스를 보면 정말 느낌이 생소할 거죠. 네, 마음이 좀 그럽니다. 마음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저는 좋은- 이렇게 해서 아직 가지 않으신 곳만 찾으신 것 가지 같아요. 않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대부분은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가보기는 어려운 곳. 진짜 계획을 잘 세워서 가야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되어 있는 곳들이어서 좀 약간 좀 멀리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낯선 곳이 대부분이라 생각이 되는 곳들이라 한번 젊으신 분들은 도전해보면 괜찮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자회장님께서는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정리가 됐고요. 됐고요. 한 13군데, 1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네. 아니 이게 여행을 뭐 스키라든지 이런 익사이팅하지 않은 거를 하시던 분들도 저기 가면 그냥 분위기에 그럼요. 휩쓸려서 네. 그냥 할 것 같아요.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할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네. 제가 얘기한 게 전부 100%다 참이진 않고 분명히 좀 약간 왜곡되거나 하고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가실 거면 꼭. 직접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고 경비도 잘 계획을 짜셔서 네.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렴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더, 지역이 저렴하진 않아요. 네,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챙겨야 됩니다. 네.